중도금 대출 큰일 났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금융권 중대금 대출 최고금리가 8%.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이게 1금융권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1금융권만 하더라도 최대로 높다고 하지만 이게 6%밖에 안 되거든요. 6%. 하단은 4.80%입니다. 그런데 이금융권은 상단이 8%고요. 하단이 6%입니다. 말이 하단이 6%지 6%에 적용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7% 후반 8% 가까이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게다가 보세요. 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상단이 5.8%밖에 안 되고요. 전세자금대출도 상단이 5.1%밖에 안 되는데 중도금 대출금리가 8%, 6% 간다는 것 충격적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요. 위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PF 대출이 워낙 많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위험도 커졌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PF 대출 규모가 정권사들이 채무부정안까지 다 따지면 149조가 넘습니다. 150조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니까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미분양이. 지금 1월까지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7만 5천 가구가 넘어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은요. 중도금 대출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 은행들 1금융권이. 이거 중도금 대출 잘못했다가는 예,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중도금 대출 안 해요. 예. 심지어 말입니다. 1금융권에서는요. 중도금 대출해 줄 테니까 예, 분양률이 얼마나 됐는가 보고를 해라. 지난해만 하더라도요. 분양률이 40%만 되면 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60%, 많게는 80%의 분양률을 요구합니다. 80%의 분양률. 아이고야 참 대단하죠. 이제 80%의 어떤 분양이 안 되면 1금융권에서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2금융권으로 몰려가는데 2금융권으로 가니까 2금융권도 마찬가지죠. 2금융권은 지금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도 안고 있는 데다가 중도금 대출까지 이게 더 안으면 더 심각해지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이게 중도금이라는 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받나요? 뭐 4차까지 받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지만 이게 차수별로 금리가 다 다르다는 거. 차수별로.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감은 얼마나 클까요? 진짜 장난 아닐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중도금 대출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예,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 새마을 금고에서 했습니다. 6.15%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예, 5대 시중은행들이 주로 했죠. 우리 수협 부산은행에 있는데 4.81% 쌉니다. 예, 예,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장위동의 장이자이 레디언트 여기는 농협하고 신한인 5.12%예요. 예,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수협은행에 있는 6.04%입니다. 경기 광명 철산동에 있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요. 예, 5.42%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대구은행에서 한 충북 오성시 오성읍에 있는 오성 서한 이다운 노블리스 7.34%입니다. 7.34%. 진짜 엄청나죠. 이금융권에서 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금융권. 지금 대구은행은 이금융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지역은행이니까. 그런데 지금 중도금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아이고 시장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벌벌 떨어요. 이자 폭탄 무서워 죽겠네.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 이건 약관입니다. 저축은행에 가면요. 9% 10%도 지금 달라고 하는 게 현재입니다. 9% 10%도 달라고 하는 게. 예.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저는 중도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엄청 됩니다. 벌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 통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물 경제가 많이 무너졌고요. 그 통제 방역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습관화돼 갖고요. 소비를 줄입니다. 빨리 집에 들어갑니다. 문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 상황을 고려하면요. 이자 부담에 대한 충격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을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자 부담이 너무 크면. 그렇지 않으면 대출 상환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디폴트 선언하는 거죠. 더 이상 못하겠다. 그것도 아니면 집을 그 상태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위험은 당연하고요. 그것이 금융시장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습니다. 시장이 소득이 넉넉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소득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주 다양한 이변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또 하나의 어떤 불안감, 중도금 대출의 이자 폭탄 이것도 더 불안감으로 쌓일 가능성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